네, 저희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공단에서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면서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6명의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노동건강연대입니다. 지난주에 한정희 의원실로부터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급히 모이게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인천에서 새벽부터 저희가 지금 달려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먼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급하게 모이게 되었는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로부터 간단하게 취지 얘기를 죄송합니다. 한정희 의원님께 간단하게 오늘 기자회견 취지 말씀을 바로 듣고 이어서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건 개요에 대해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5년 부터 2016년까지 우리가 6분의 메탄올을 사용하는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휴대폰, 그 반짝반짝하는 휴대폰, 그 반짝반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는 메탄올이라고 하는 아주 유독성의 화학 물질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기 정화 장치나 또는 개인 보호구가 착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했던 노동자들이 6명이 눈을 멀거나 신경을 다쳐서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대대적인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4년 3월에 이미 메탄올을 사용하는 똑같은 휴대폰 제조 공정에서 메탄올 실명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 3월이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중국인 동포였었고요.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불과 4일 정도 메탄올 취급 공정에서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눈이 완전히 먼 상태에서 치료를 거듭하다가 2014년 11월에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아니하고 감추어졌는가? 그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었던 안산지청장은 그것이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재조사,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들어가 있는 일반 재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이 어떤 해당 공정에서 유해물질을 써서 노동자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2014년 3월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시점이 아마도 14년 4월. 우리가 기억만 해도 가슴이 아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사건을 감추려고 했었는가. 그것이 발생한 위치가 안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덮고자 했었는가. 정권 차원에서 이것까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모종의 음모가 있지 않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기자회견의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이 업무를 총괄했었던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이상윤입니다. 메탄올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경과는 생략할 거고요. 그동안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던 것들은 이제 기업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휴대폰을 만드는 하천 공장에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그것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하청 기업의 어떤 부도덕함, 그리고 파견 기업의 너무나도 불성실한 태도들, 이런 기업에 대한 책임이 주로
주종을 이루었고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저희는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각에서는 정부는 잘한 거 아니냐, 옛날 같았으면 발견되지도 않았을 것들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환자도 많이 발견해서 정부는 최대한 할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기자회견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2014년에 이 사실을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2015년, 16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각장애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 책임과는 별개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오늘 주된 이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떤 의도된 은폐나 유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세월호 관련성, 또 저희는 이제 그 직후에 사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서 파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러한 파견 노동자에 대한 건강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정부 저희는 계약안으로 판단했는데 계약안에 대한 일정한 반대 여론이 이를 것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감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심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이 과연 이렇게 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되어서 그 이후에 막을 수 있었던 실명 사태를 발생케 했는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또한 명백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두 가지 측면, 정부의 문제점 측면에서 이것이 고의적으로 된 것이냐, 의도적인 것이었느냐, 아니면 시스템 실패냐,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박근혜 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감사원 청구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당사자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그 경남 창원에서 계속 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20대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탄올 피해자 이진희 보호자 이명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와 노동부가 2015년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메탄올로 인한 실명피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메탄올 피해 노동자를 보면 2014년에 이미 국가는 메탄올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동안 국가는 메탄올 실명과 뇌 손상 피해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 우리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 사용에 대한 조사나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와 노동부 장관이 메탄올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6명의 추가 실명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했었다면 6명의 추가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탄올 피해 당사자인 우리 진이는 이렇게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 진이는 시각장애 1급, 뇌경변 4급, 정신장애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병한 자궁내막 정식증과 상체불명의 자궁 및 질출혈, 여자 생식 나이 42살이라고 합니다. 곧 폐경이라고 하네요. 이제 겨우 30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추가 상병을 선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인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까? 그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0월에 MRI 검사를 했는데 내가 더 작아졌다고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어 걱정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비에 대한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결정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억울하면 재심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입니까? 산재 환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맞습니까? 환자는 물론이고 지키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일을 했다면 메탄올로 인한 실명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폐자를 봤을 때 더 많은 메탄올로 인한 실명폐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잘못을 사과하고 메탄올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명피해 당사자 이현순 씨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이현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준비한 게 없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왜 대한민국 국가는 사고가 나면 왜 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요.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화가 나는 게 왜 자기네 잘못 없다고 하면서 이거는 살인해놓고 살인 안 했다고 하는 거짓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피해자들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가족 얼굴 못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족 얼굴 제대로 보고 싶어요. 더 할 거예요. 2014년도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정확한 진상 규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아니다. 저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어떡해. 네, 저희 지금 메탄올 실명 당사자들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국가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병의 유하경 변호사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변 류하경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2차 소송까지 들어가 있고 원고는 노동자 5명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 대한민국을 포함한 파견업체, 사용업체들이 있고요. 그 파견업체라고 하면 이 노동자들과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업체, 이제 사용사업주에게 노동자들을 파견 보내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견법상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가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책임이냐 하면 그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는 그 근로환경 또는 안전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지고 안전 배려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는 둘 다 이 메탄올이라는 위험 물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도 하지 않았고 안전보호 장비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기본적인 배기시설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메탄올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한 위험 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관리 대상인 유해물질로 되어 있는 이 메탄올을 취급하게 하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한 이유는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메탄올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시행하는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안법에요. 근데 이런 의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것이죠. 이 결과를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제대로 메탄올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지켰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원고로 들어가 있는 이 노동자들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2016년 1월 또는 2월에 정부가 근로감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냐. 그 공장에 가서 사장한테 물어봅니다. 메탄올 사용한 적 있냐. 사장이 아니라고 하죠. 돌아갑니다. 이 정도로 감독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거의 악의에 해당하는 현저한 고의로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라고 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은 저희가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모두 제출한 상태이고, 그리고 노동자 5명에 대해서 일실손해,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들을 금액적으로도 다 계산을 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업체들은 경제적으로 곤란하다,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지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정부는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다라는 정도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한 것도 국가의 책임이겠죠. ILO에서는 근로감독관 수가 대한민국의 경우에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누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원에서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대리인단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회견문 자료 중에서 2014년에 이미 일어났던 메탄올 실명에 대한 당시 책임을 물어서, 그리고 이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방한함 장관과 그리고 이 실명 노동자가 몇 개월을 출국할 때 이기권 장관, 그리고 당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3명을 지금 현재 메탄올 실명 당사자들이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노동부 업무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정부에서의 적폐에 대해서 사실 많은 그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고 또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지만, 특히 노동행정 부분의 적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정혜 의원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실명한 노동자들 6분, 그리고 그에 앞서서 1년 전에 또 실명을 당하신 중국인 동포 1분, 다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생산 공정에는 파견할 수 없는 불법 파견 노동자였고요.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슈화가 되고 또는 노동부 내에서라도 이것이 조사만이라도 제대로 됐다라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6분 노동자들이 그 파견 공정에서 실명을 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처지에 이르르지는 않았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대로 밝혀져야 앞으로 노동행정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노동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